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먹어라. 솔직히 우리 다이어트 방법 몰라서 못 빼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은 이미 다이어트 박사급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죽어도 안 됩니다. 며칠 바싹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밤에 야식 시켜 먹고 다음날 아침에 막 자책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아닙니다.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가르치려만 드는 전문가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거대한 몸뚱이를 테스트하면서 찾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나는 쓰레기야 라면서 각자 의지력을 탓하면서 자책하는 일은 영원히 없어지실 겁니다. 얼마 전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옷가게를 갔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나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제 이 몸에 맞는 사이즈가 있나 하고 맞는 사이즈만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헬스장은 한 1년 끊고 20일 갔나? 끈기 제로인 제가 아는 대로 실천이 안 되는 이 징글징글한 다이어트 실패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기로 결심했는지 지금부터 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놔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기도 눈치 보이고 잦은 회식 자리에서 혼자 샐러드만 퍼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책과 영상을 좀 뒤져보면서 찾은 현실적인 타협점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키토제닉, 즉 저탄고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밀가루, 백미 이거 다 끊으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버티냐 라고 하시는데, 이 저탄고지 방식은 오히려 완전 반대였습니다. 극단적으로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소한 버터, 치즈, 그리고 삼겹살 같은 맛있는 지방과 질 좋은 단백질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이니까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밀려오는 식욕과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인데, 키토제닉은 지방을 통해 포만감을 든든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채소, 고기, 밥 순서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탄수화물 비중만 쑥 빼버리고 고기랑 채소를 양껏 먹으면 되더라고요. 무작정 칼로리만 줄여서 몸을 축내는 게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몸의 대사 자체를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것, 이게 제가 키토제닉이라는 방식을 진짜 좋아하게 되고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버터를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냐고 의심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호르몬에 대해서 영상도 찾아보고 이렇게 책도 보면서 이해하고 나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지더라고요. 저희가 평소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이나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달달한 커피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마구 뿜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인슐린이 단순한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에너지를 모조리 우리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즉시 저장을 해버리는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129kg까지 찐 것도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고기를 먹을 때 꼭 저는 흰밥이랑 같이 먹고, 간식 먹고 싶으면 빵 먹고 과자 먹고, 점심에는 막 칼국수나 중식, 저 짬뽕 좋아하거든요. 국밥 같은 거 먹고, 야근하면서 막 편의점 커피 먹고, 떡볶이나 치킨 같은 걸로 막 야식 먹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인슐린을 혹사시키고 계속 인슐린이 나오니까 제 배에다가 지방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키토제닉 식단을 통해 탄수화물을 뚝 끊고 지방 위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자극을 받지 않고 조용해집니다. 이게 우리 몸은 밖에서 포도당 연료가 안 들어오네? 당장 뇌랑 심장을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뱃살에 쌓아둔 저 129kg짜리 지방물을 막 열어가지고 저걸 태워서 쓰자. 이렇게 에너지 엔진을 막 바꿔버립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환경으로 스위치를 딱
바꿔주는 과학적인 원리,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키토제닉을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생물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소름 돋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무슨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빵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며칠을 계속 굶주리다가 뭐 맘모스나 멧돼지 한 마리 힘들게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랑 지방 잔뜩 막 섭취하고, 그러고 나면 또다시 기약 없이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우리 인류의 몸은 평소에 비축해둔 체지방을 케톤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뇌랑 근육을 굴리도록 완벽하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즉 우리 유전자는 애초부터 지방을 원래 태우는 기계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한 건 인류 역사상 고작 1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유전자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뭐 현대인들은 아침에는 뭐 베이글 먹고 점심에는 돈가스 먹고 간식으로 막 마카롱까지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포도당만 들이부으니까 몸에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이 몸뚱이가 바로 그 지독한 에러의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대신 수백만 년 전 인간들처럼 제 몸을 원래 설계된 지방을 태우는 지방 연소 모드로 되돌려 놓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원리를 제 인생에 대입해 보니까 상황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사진을 보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20대 시절에는 꽤 날렵하고 체력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서커스 분야에서 일하면서 거리 공연도 하고 뭐 가게 오픈 행사가 있으면 그 키다리 아저씨 아시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분장을 막 하고 하루 종일 요술풍선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때 저는 진짜 엄청난 활동량으로 미쳐 돌아갔습니다. 뭐 탄수화물 중에 뭐 대표적인 흰쌀밥을 두세 공기씩 때려 넣어도 몸은 뭐 매번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고 살이 찔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 후반 129kg의 직장인인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점심 지난 3시에서 4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남들 자는 새벽 2시쯤 퇴근할 때까지 우리 집 모니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마우스만 딸깍거리고 키보드만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활동량은 제로에 가까운데 고객한테 깨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달달한 편의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거 먹고 밥, 면, 빵을 제 몸에 막 밀어 넣습니다. 다 쓰지도 못한 칼로리들이 인슐린을 타고 제 옆구리랑 막 턱 밑 그리고 이 뱃살로 쌓여온 거죠. 몸의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이 180도 바뀌었는데 예전처럼 먹어댔던 게 가장 큰 문제였음을 요즘 진짜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 거기에는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핑계대지 마라. 적게 먹고 매일 1시간씩 뛰면 다 빠지는데 무슨 키토제닉이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점심마다 점심값 생각 안 하고 고기를 구워 먹냐. 그냥 소식하면 된다. 네, 운동이 최고라는 거, 그리고 적게 먹으면 빠진다는 거 저도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129kg가 나가는 제가 다이어트 한답시고 런닝머신 위에서 1시간씩 뛰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기도 전에 제 소중한 무릎 연골이 바사삭 갈려 나가가지고 정형외과 단골 손님이 될 거고요. 출렁이는 뱃살이 부끄러워가지고 며칠 못 가서 헬스장은 저번처럼 가지 않을 게 뻔합니다. 게다가 맛있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엄청 사가지고 먹다가 엄청 많이 버렸거든요. 그 퍽퍽한 닭가슴살만 씹으면서 평생 버틸 수 있나요? 며칠 참다가 결국 폭발을 해가지고 야식 시켜 먹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요요를 겪는 게 저 같은 초고도 비만인들의 흔한 패턴입니다.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려다 보니 매번 실패했던 거죠. 우리는 완전 다이어트 생초보 단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갉아먹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에 똑똑한 우회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완전 미룬 겁니다. 운동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억지 운동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식단으로 몸을 달래고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밖에서 밥을 먹더라도 제육볶음이나 국밥을 시키되 밥은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안 먹는 방향으로 해보는 거고요. 고기 건더기 위주로 배를 채우고 타협하는 겁니다. 달달한 편의점 커피나 탄산이 당길 때는 고소한 버터나 기버터 한 스푼을 먹던지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집에 있는 일반 체중계는 당장 치워버리세요. 물 한 잔 마시면 500g 올라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500g 또 내려가고 그 숫자 노름에 매일 일희일비 하다 보면 멘탈 다 털려가지고 다이어트는 일주일도 유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빼고 싶은 건 몸무게 숫자가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내 몸에서 진짜 뱃살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근육이나 수분이 빠지고 있는 건지 정확히 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다이어트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몸무게 숫자만 나오는 체중계 대신에 핸드폰 앱으로 체지방량과 근육량이 다 찍히는 가정용 인바디를 장만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실 거면 멘탈을 지켜줄 인바디 체중계 하나쯤은 꼭 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이것저것 비교해서 고른 가성비 인바디 체중계 추천 영상은 지금 오른쪽 상단 카드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식단과 인바디 측정을 병행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체중을 저는 2자릿수까지 덜어내서 몸이 좀 가벼워졌을 때 그때 헬스장을 1년 당당히 다시 끊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키토제닉을 선택한 제 인생 일대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 7월 말에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스웨덴에서 조카들이 한국에 놀러 오거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할아버지가 매일 무거운 캐틀벨을 들던 감동적인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한 이유가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손녀딸이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별을 달게 해주기 위해 운동을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이 몸으로는 조카들 데리고 에버랜드라도 가면 5분 만에 바닥에 진짜 퍼질 겁니다. 조카들이 왔을 때 숨 헐떡이는 뚱보 이모부가 아니라 번쩍번쩍 이렇게 목마도 태워줄 수 있는 튼튼한 이모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억지 운동을 하는 방법 대신에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체질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키토제닉을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제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솔직한 다이어트 기록과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건 진짜 해결 어렵더라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고민이 더 있으면 댓글에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